오늘은 혼자여도 잘 살아가는 노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많은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견뎌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요. 젊을 때는 늘 주변이 북적였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직장에 다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으로만 느끼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노년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모든 이름이 하나씩 조용히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이 사실을 일찍 받아들이는 사람은 노년이 편안해집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노년이 외롭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 왜 노년에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국 사람은 모두 혼자만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합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혼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도 세상을 떠나는 순간도 결국 혼자입니다. 그 사이에 잠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두려워하면 인생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갑자기 찾아오는 공허함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예전처럼 바쁘게 살아가지 않게 되면 마음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우울함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차이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있습니다. 혼자서도 산책을 하고 음악을 듣고 차 한 잔 마시고 책을 읽으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늘 누군가가 있어야만 하는 사람은 관계 하나만 흔들려도 크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사람을 붙잡는 힘보다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내는 힘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안다는 것은 작은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을 줄 아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는 일, 화분에 물을 주며 잎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 좋아하는 라디오 채널을 틀어놓고 듣는 일, 오래된 사진첩을 천천히 넘겨보는 일. 이런 작은 순간들이 사실은 노년의 진짜 행복이고 이 행복을 혼자서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노년을 더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 외로움과 혼자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을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고 모두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편안한가입니다. 혼자여도 마음이 안정되고 하루가 규칙적이고 작은 즐거움이 있다면 삶은 충분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늘 비교하고 불안하고 관계 스트레스가 많다면 사람들 속에서도 마음은 지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의 숫자보다 관계의 편안함이 더 중요해집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외로운 순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가족이 옆에 있어도 대화가 없는 집, 모임에 나가도 겉돌기만 하는 자리,
이런 곳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진짜 혼자일 때보다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혼자입니다. 즉, 옆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음의 외로움입니다. 즉, 내 마음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리적으로 혼자여도 마음은 외롭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후자입니다. 내 마음과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마음과 멀어진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도 늘 허기집니다. 누군가 채워주기만을 기다리지만 누구도 그 자리를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년의 외로움은 밖에서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풀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 노년에는 조용한 삶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끄러운 관계보다 조용한 시간이 좋아지고 복잡한 자리보다 편안한 공간이 좋아집니다. 괜히 사람 눈치 보는 것도 피곤해지고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혼자 밥 먹는 시간, 조용한 산책, 햇살 들어오는 창가, 편안한 집, 이런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은 화려함보다 편안함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기하게도 반대가 됩니다. 덜 가지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너무 많은 관계는 피곤해지고 너무 많은 물건은 짐이 되고 너무 많은 약속은 부담이 됩니다. 이건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더 잘 알게 된 모습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조용한 삶이 좋아진다면 그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누군가가 해주겠지보다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식사 챙기기, 병원 가기, 약 챙기기, 집 정리하기 같은 작은 생활 능력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남에게 모든 걸 의지하려고 하면 작은 변화에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노년의 안정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건강관리, 기본적인 집안일, 경제관리 같은 부분을 조금씩 스스로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해 살아온 분일수록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여섯 번째, 자녀에게 너무 기대면 마음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노년에도 자녀를 가장 큰 의지처로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결국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 가정, 육아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모든 기대를 자녀에게만 두면 작은 연락에도 서운해질 수 있습니다. 왜 전화가 없지? 왜 자주 안 오지? 예전 같지 않네.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스스로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자녀를 사랑하되 내 삶의 중심까지 모두 맡기지는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 삶의 리듬과 행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녀에게 기대는 마음은 다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기대는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녀로부터 무언가를 끊임없이 받아내려고 하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자녀가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 인생의 무게를 견디느라 바쁜 것입니다. 회사 일, 가정 일, 아이들 키우는 일,
그 자체로도 하루가 짧습니다. 자녀의 사정도 너그럽게 봐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 행복의 주인은 자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잘 살면 기쁜 일이고 자녀가 자주 찾아오면 더 기쁜 일이지만 내 행복이 그것 하나에만 달려 있다면 너무 위태롭습니다. 내 행복은 내 일상에서, 내 마음에서, 내 작은 즐거움에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녀에게서 오는 것은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은 부모를 자녀들은 더 편안하게 찾아옵니다. 7번째, 인간관계의 무게를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사귀는 것이 능력처럼 느껴집니다. 명함이 두꺼울수록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모임이 많을수록 인기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그 무게가 점점 부담이 됩니다. 매번 챙겨야 하는 경조사, 의무적으로 나가야 하는 모임, 어색하게 이어가는 대화,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깨닫게 됩니다. 진짜 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힘들 때 부담 없이 전화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인생은 따뜻해집니다. 그러니 멀어지는 관계를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미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흘러간 인연은 흘러간 대로 둡니다. 남아있는 인연에만 따뜻하게 마음을 씁니다. 이것이 노년의 인간관계를 다루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갑니다. 이웃, 산책 친구, 동네 노인정 친구, 일상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면 좋습니다. 이런 가벼운 관계가 노년에는 의외로 큰 위로가 됩니다. 깊은 관계는 부담스럽고 완전히 혼자는 적적할 때 적당히 안부 묻고 헤어지는 관계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8번째, 결국 가장 오래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 내 시간을 잘 보내는 법, 내 몸을 돌보는 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늘 남만 위해 살았던 사람은 은퇴 후 공허함이 크게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자신만의 취미와 생활 리듬이 있는 사람은 노년에도 삶의 안정감이 유지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단한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말도 아닙니다. 그저 일상에서 자기를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하자 한마디 건네는 것, 밥 한 끼를 차릴 때도 대충 때우지 않고 정성껏 차리는 것, 몸이 피곤하면 무리하지 않고 쉬어주는 것, 마음이 힘들면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토닥여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자신과 잘 지내는 모습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분들에게는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살았던 분들은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흐릿하고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노년에는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자신을 잘 알게 되면 혼자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휴식이 됩니다. 9번째, 혼자여도 빛나는 어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혼자여도 잘 살아가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도 있고
평생을 혼자 살아온 분도 있고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딘가 평온하고 단단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루의 리듬이 분명합니다. 이 리듬이 흔들리지 않는 한 마음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즐거움을 잘 만들어냅니다. 좋아하는 차 한 잔, 마음에 드는 노래 한 곡,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단골 식당, 이런 작은 즐거움이 일상에 박혀 있습니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매일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체조를 하거나 화초를 가꾸거나 요리를 하거나 무엇이든 몸을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과거를 너무 끌어안지 않습니다. 지난 일을 자꾸 떠올리며 후회하거나 잃어버린 것들을 자꾸 그리워하거나 그때는 좋았는데 하며 한숨 쉬는 일이 적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두고 오늘에 더 집중합니다.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엽니다.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 5가지가 갖추어진 어른들은 혼자여도 빛이 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딘가 평화로운 기운이 흐릅니다. 이런 모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자기 삶을 정성껏 가꾼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10번째, 노년에 찾아오는 외로움을 다스리는 작은 습관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단단한 사람도 외로움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갑자기 적막한 저녁 시간, 명절이 지나고 다시 조용해진 집, 계절이 바뀌는 어느 날의 오후, 이런 순간에는 누구라도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라디오를 켜둡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덜 적적해집니다. 음악도 좋고 뉴스도 좋고 옛날 드라마도 좋습니다. 완전한 정적보다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소리가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차나 국을 한 그릇 끓입니다. 뜨거운 음식의 온기는 마음의 온기와 통합니다. 손에 잡히는 따뜻함이 마음을 진정시켜줍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도 잠깐이라도 밖으로 나가봅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가라앉은 마음이 한결 풀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들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짧게 안부를 묻습니다. 긴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잘 지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옛 사진이나 추억의 물건을 천천히 봅니다.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고 자기 인생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외로움의 큰 파도를 작은 물결로 바꿔줍니다. 외로움은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외로움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11번째, 부부 사이에도 혼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라는 말은 꼭 배우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각자에게는 혼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일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늘 바빴습니다. 부부가 마주 앉을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떠나고 일도 줄어들면 하루 종일 두 사람만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좋을 것 같지만 의외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서로의 사소한 습관이 거슬리고 별것 아닌 말투에 서운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답답함이 쌓이기도 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각자의 혼자 시간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산책을 하거나 책을 보고 아내는 아내대로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를 즐기고 서로 다른 공간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함께 식탁에 앉으면 대화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평생 함께 살았다고 해서 모든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둘 줄 아는 부부가 더 오래, 더 편안하게 함께합니다. 서로의 혼자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노년의 부부에게는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붙어 있는 사랑보다 숨 쉴 자리를 내어주는 사랑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12번째, 노년의 자유로움이라는 선물입니다. 노년에는 잃는 것도 많지만 얻는 것도 많습니다. 다만 잃는 것은 눈에 잘 보이고 얻는 것은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노년에 얻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자유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가족들도 챙겨야 했고 직장일로 바빴고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이 모든 상황에서 조금씩 해방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고 모임에 안 나가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이런 자유로움은 젊은 사람들은 누리기 어려운 노년만의 특권입니다. 또 시간의 자유도 있습니다. 평생을 시계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이젠 그 시계에서 내려와도 됩니다. 천천히 일어나도 되고, 천천히 밥을 먹어도 되고,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마음의 자유도 있습니다. 노년의 자유로움을 잘 누리는 사람은 나이 듦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편안하고 더 자유롭고 더 자기 자신다워집니다. 13번째, 노년의 행복은 마음의 안정감에서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성공과 경쟁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마음이 편한가, 몸이 편한가, 하루가 안정적인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결국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힘에서 나옵니다. 혼자 있어도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웃을 일이 있고 하루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 삶은 충분히 괜찮은 삶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감은 어디서 올까요?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어제와 비슷한 오늘이 사실은 큰 축복이라는 깨달음,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부족함을 크게 느끼지 않는 자족함, 이런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큰 안정감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지나간 작은 실수,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잠깐 어긋난 약속, 이런 작은 일에 일일이 마음을 두면 노년이 무거워집니다. 작은 일은 작게 보내고 큰 일에만 마음을 쓰는 지혜가 노년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매일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가벼운 매일이 모여 평안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내 마음을 잘 붙잡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은 누가 내 옆에 있느냐보다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냐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계신 분이라면 그 혼자라는 시간을 너무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족과 함께 계신 분이라면 혼자의 시간도 소중하게 가꾸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외로움이 깊은 분이라면 그 마음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줄 안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여주면 외로움도 결국은 잔잔해집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나 자신과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내보세요.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도 잘 살았다 하고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렇게 작은 다정함을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하루하루가 모여 노년의 평안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누군가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고 혼자여도 충분히 따뜻한 시간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하고 멋진 시니어의 삶을 응원합니다.